필리핀 출신으로 국내 최초의 이주민 국회의원이었던 이자스민. 19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그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초코바를 먹고 휴대폰 게임을 했다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외국인 혐오 현상 수준의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여론의 비판은 인종차별적인 비난으로 바뀌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여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주 여성 지원단체에서 이자스민 전 의원과 오래 활동한 와타나베 미카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그렇게까지 크게 다룰 만한 이슈가 아닌데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조명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자스민 전 의원님 본인께서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를 겪어야 좀 더 새로운 단계에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이자스민 의원은 다른 의원에 비해 더 가혹하고 엄격한 시선을 받으며 의정 활동을 마감해야 했다. 이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온 건 약 30여 년 전. 이들은 이주 노동자로, 결혼 이민 여성으로, 또 유학생으로 한국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3D 산업이라고 불렀던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곳에 사람들이 가지 않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노동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역에서만 노동력이 부족한, 말하자면 노동력의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공백. 여기에 이제 외국 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198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숫자도 이제 27만 명에 가깝게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요. 향후에도 이와 같은 국제 결혼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기준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통계를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4만 9천여 명이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고 2011년 140만 명에 육박했다. 현재는 205만여 명, 10년 새 1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매년 저희 사무소는 약 등록 외국인이 한 1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은 지금 천안 아산 지역으로서 유학생, 그다음에 비전문 취업 외국인,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은 등록 외국인은 약 8만 6천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전광역시에 17,000명, 천안에 한 17,000명, 아산에 14,000명,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증가율이 계속될 경우 2021년에 이주민은 3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한다. 이주민 200만 시대.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삶은 어떨까? 충남 홍성군 장곡면. 2008년 한국에 온 중국 출신 박복실 씨는 2010년 한국 국적을 따고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남편 따라 하니까 좀 많이 힘들지요. 팔로도 그렇고. 처음에는 또 심어가지고도 신랑한테 또 미안하지만 많이 갈아도 없고. 박복실 씨는 동남아시아의 각종 채소를 재배해 자기만의 판로를 개척해 판매하고 있다. 지금은 동네에서도 인정받으며 만족스러운 한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여기 오게 되면 한국 분들은 좀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믿어주지 않고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서로 믿어주고 서로 그 해주면 되는데 돈만 벌고는 이제 또 자기 안속 차린다 이제 또 그런 것도 또 있고 그러니 좀 서로 믿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주민들은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의 오해와 불신, 편견에도 적응해야 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을 보면 일자리 빼앗김, 경제적 손실, 범죄율 상승과 국가 재정 부담 등의 항목에서 2011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범죄율 상승과 국가 재정 부담은 10%나 높게 나타났다. 3세계 출신 이주민들에 대한 그 차별과 편견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차별 어린 시선을 늘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다라는 답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서구에서 온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차별 어린 시선을 우리가 보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유색 인종들 또 3세계 국가 출신 이주민들에 대한 그 시선이 교정돼야 될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한국인의 범죄율은 3.7% 이내 반해 외국인의 범죄율은 1.6%로 절반 수준이었다.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흉악한 외국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방식의 그런 시각의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2배 더 위험한 셈이죠. 실업이라든가 저임금의 상황이 사실은 어떤 거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민자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민자들이 내 임금을 낮춰서 이렇게 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즉 경제가 나빠지면서 어려움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민자에 대한 반감들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막연한 편견과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 동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반감을 낳아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결혼 이민자 수는 14,000여 명.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지금 이제 장곡면 같은 경우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와서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나왔다는 어른들의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예산에는 또 일본에서 오신 이주 여성분이 오셔서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면서 마을에서 이장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금산 같은 경우는 깻잎 농사도 짓고 어떻게 보면 농촌 경제에 마을을 살리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들의 약 4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충남. 알려야 된다는 얘기지. 충남도와 같은 농촌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이 농촌 인구를 유지하며 농업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을 침탈하고 잠식하고 있다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이면 분명하고요.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명에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이 다문화 인구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 2016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직업별 취업자는 기능원 및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가 39%로 가장 높았고 단순 노무는 31.7%에 달했다. 모두가 추방당한다든가 외국 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국 경제를 가동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 실제로 문 닫아야 할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외국 인력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사실은 모든 세금을 다 한국인과 동일하게 내고 있고 한국 경제에 기여는 하지 않고 해만 끼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가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사회는 그동안 이주민에 대해 역사적 이해와 경험이 부족했다.
이주민 200만 시대. 이주민과 함께 살 길을 모색할 때다. 소위 말하는 단일 민족 국가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민족에 대해서는 경계심이나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아무리 길어봐야 30년 정도의 정말 짧은 시간이고 이 30년 동안 이주민이 200만 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 몰랐던 부분들도 드러난 것이고 또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또 갈등도 분명히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민자들과 사회 통합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리 안의 인식 변화에서 그 답을 찾는다. 너는 한국에 왔으니까 또 우리 집안에 왔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측면이 많이 사실은 자리 잡고 있는 측면인데 내 속에 오면 너는 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라기보다는 같이 공유하는 너의 문화와 우리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그러면서 어떤 삶을 꾸려나가는 이렇게 이러한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주민들만 한국 사회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내국인들도 이주민들과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만 노력한다고 해서 사회통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회통합은 내 외국인이 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 이주해 온 200만들만 사회통합 대상자로 하는 정책도 수정돼야 될 부분이죠. 이주민 200만 시대. 오늘도 이들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저마다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편견의 장막을 걷어내고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들만의 적응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수용이 병행돼야 진정한 사회 통합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미 이제 200만을 넘어서 인구의 4%를 넘은 외국 출신의 체류자들,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비율은 앞으로도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성원이 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잘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들과 함께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내세우는 것이 훨씬 더 도덕적이면서도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주민들, 특히 동아시아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잖아요. 네, 종종 이주민들의 범죄율이 높다거나 일자리를 빼앗는다 등의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편견의 시선이 더해진 왜곡된 정보들이었습니다. 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적 지원도 중요한데요. 이주민을 위한 정책 무엇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어떻게 해요? 국기에 대한 명세. 나는 자랑스러운 뭐 앞에? 태극기 앞에. 대전시 중구 대흥동의 한 강의실. 많은 이민 여성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간이다.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의 한국 국적 취득과 한국 생활을 위한 언어, 문화 교육 과정이다. 법무부가 지역에 거점 운영기관을 지정 위탁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한 2만여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소에도 약 1,5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에 마치면 여기서 국적 취득이라든가 영주권 취득, 기타 이 체류 연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혜택을 받도록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주 목적으로 할 때는 50시간, 그리고 귀화 목적으로 할 때는 70시간 이렇게 수업을 받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이것이 보통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한국어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친 그러한 학습자들이 다시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 가서 한국 사회 이해라는 그런 과목을 가지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대전대학교는 2012년부터 제2거점기관으로 지정돼 용운동, 대흥동 등의 캠퍼스를 두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어왔다. 이곳에선 언어와 문화교육뿐만 아니라 이민자들 간의 교류와 정서적 정착을 위한 바자회와 나눔 행사 등을 펼쳐왔다. 사회통합 취지가 바로 이제 그런 사회 적응 그리고 자립하는 데 목적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에 따라서 그런 교육은 해오고 있고요.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의미를 일깨워주는데 사실은 커다란 그 교육과정의 목표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는 매년 바자회를 열고 있는데 그런 바자회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금을 실제 불우한 우리 이민자 학습자에게 전달을 하거나 이주민의 증가, 다문화 가정의 확대로 이들의 사회통합 정책은 우리 사회 숙제가 됐다. 정부도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47개, 여성가족부 다문화센터 217개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왔다. 하지만 이민자 정책이 부처별로 나눠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큰 틀의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여하고 있는 재정의 규모가 연간 2천억 원 정도를 넘어선다는 그런 그 평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사실은 정부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관심도 있고 해서 과연 이런 비용들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 지출이 되고 있고 또 잘 쓰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이민자들 또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적절하게 잘 이용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또 분명히 해야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정을 투여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바른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국내 이민자 및 외국인 정책과 업무의 담당 부처를 살펴보면 외국인 출입과 체류는 법무부, 다문화 가족은 여성가족부,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한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다문화센터가 있고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 지원 제도가 있고 이게 분리돼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게 노동부 중심이지만 또 법무부가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뭐 농림부도 관여가 돼 있고 사회통합 정책이라든지 다문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정책을 정비하고 또 그것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중장기적인 다문화 로드맵도 내올 수 있기 때문이죠. 도민의 4.1%가 외국인 주민으로 이주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충청남도. 충남도는 지난해 5월 외국인 주민사회 통합 TF팀을 구성 운영했다. 부처 간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이주민 관점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도에 이제 7개 실과 사무관, 또 교육청, 경찰청, 노동지청,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대학 교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장, 외국인력 지원센터장, 외국인 노동자 센터장 등 현장 전문가 31명으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7과 실과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분산된 업무가 이렇게 효과를 내지를 못했고 TF가 꾸려지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들 31명이 정말 분야에서 이분들이 가장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 수요자 관점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남 외국인 주민사회 통합 TF팀은 자체 실태 조사를 통해 외국인 주민사회 통합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핵심 과제 22개 이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외국인 주민 공통사항 7건인데요. 일단 지역 주민과 이민자 간의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확대한다는 거. 그리고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가장 원하고 있는데 취창업 교육과 이분들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충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한국 생활에서 언어 소통, 외로움, 자녀 교육,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꼽았다. 한국 생활 15년 차인 야마사키 유코 씨. 그녀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15년에 소규모 공방을 창업했다. 지금은 천안 지역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공예와 일본어 강의를 하며 틈틈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내려놨던 이런 꿈? 그런 걸 찾아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보람을 느껴요. 그래도 너무 어렵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제가 잠시 내렸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적응하려고 너무 노력하는 나머지 잠시 내렸던 것을 여기 공방을 통해서 다시 살려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정말 다행이고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엄마가 자존감이 제가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아이들한테도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줄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의 지원으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경제적 자립을 이룬 유코 씨. 하지만 유코 씨와 같은 이민자의 사례는 많지 않다. 흔치 않죠. 흔치 않다고 봐요. 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일 거예요. 주변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겠어요? 어때요? 그렇죠. 예. 일하고 싶어도 그 일은 있죠. 그 청소나 뭐 아무거나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아쉬워요.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저는 일을 안 했어요. 그냥 배우기만 했는데 전문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 디자이너라든가 학교 선생님도 있고 전문직을 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언어 교육이라든가 문화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거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교육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인들과 충돌이 되지 않으면서 고유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취업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주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창업한 대전의 한 다문화 음식점. 베트남에서 간호사 일을 하던 다오티미 씨는 이곳에서 일을 하며 한국 생활에 나름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네, 힘들죠.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여러 가지도 배울 수 있어요. 한국말도 늘고 있고 그래서 음식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경제적 자립을 이룬 다오티미 씨. 그녀의 다음 꿈은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한국에서도 간호사가 되는 것이다. 저희 베트남의 간호사 꿈이 이루었어요. 결혼해서 간호사에 포기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초창기에 뭐 초기 적응하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필요했었는데요. 이제는 뭐 일자리를 잡고 뭐 경제 활동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기회가 좀 더 많이 열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론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법, 제도 개선도 매우 절실하다. 특히 올해 14년째인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장 9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직장 이동을 사실상 한 번도 할 수 없습니다.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서 직장 이동의 자유를 막은 것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마는 1년 뒤에 2012년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모든 이주 노동자들이 직장 이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인종차별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유엔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노동 환경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충남 외국인 주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이주 노동자들은 내국인과의 임금 차별, 장시간 노동, 주거 환경이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다.
우리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상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다른 판단을 통해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다 보니까 보편적 인간의 권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착취 문제가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합법적인 제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계몽과 캠페인, 그 다음에 교육들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한국 사회가 그동안 열심히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 축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이제까지 없었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도적인 법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호텔에서 8년을 근무하다 한국에 온 결혼 이주 여성 도티히엔 씨.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는 중으로 곧 귀화를 앞두고 있다. 꿈이 현재는 나는 다문화센터에서 일하게 되면 좋습니다. 왜요? 저처럼 다른 외국인에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패션 디자인 지금 공부하고 싶어요. 제품, 양복, 같이 옷 만드는 거 좋아해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꿈을 품고 살아갈 또 한 명의 이민자. 우리의 제도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나는 대한민국에 귀화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충성은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네, 한국에 온 이주민들 언어와 문화적인 소통 또 차별적인 시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았더니 이 적응 이후의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현재 우리나라 이주민 지원 정책은 대부분 한국어나 한국 문화 교육 같은 초기 정착 프로그램 위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착 이후의 삶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주민 200만 시대, 법무부도 5년 뒤면은 이주민 300만 시대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결혼 이민 여성을 존중받는 여성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과 제도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도 곧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국격에 맞는 이주민 인권 정책들이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네, 자, 윤성희 PD 수고하셨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의 공통점은 훌륭한 창업가 또 부자이기 전에 이주민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회의 원동력은 다양한 개인들이 존중받고 또 이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며 시작하지 않을까요? 시사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